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환경부가 어제 역대 처음으로 12월에 호우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여름 장맛비처럼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또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예보돼 있고요. 이 비가 그친 뒤로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빙판길 사고 등에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6시를 기해서 강원 북부, 남부, 중부 앞바다 지역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 해당 지역과 관련해 계시는 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통계청이 미래 인구 상황을 예측한 결과를 내놨는데 50년 뒤에는 인구가 3,600만 명대로 줄어들고요. 인구의 절반은 63살 이상이 될 거라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이것도 현재 0.7명대인 출산율이 1명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인 긍정적인 전제에서 산출했다고 하는데요. 환갑을 넘겨도 이제 전체 인구에서 어린 나이에 속하는 미래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50년 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는 셈인데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까요? 네, 50년 뒤가 좀 먼 것 같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출산율이 1명대로 반등할 것이란 긍정적인 전제를 성공시킬 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그러니까요, 미숙님. 노인 인구가 절반이 넘는데요. 예, 참 걱정입니다. 금요일 아침 우리 인사 주신 여러분들, 정한님, 정실님, 미진님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엊그제 발표된 2023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에 대한 뉴스를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좋은 집을 만들어가는 마법의 정리정돈 시간인데요. 오늘은 옷 정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최근 청정해역, 전남 고흥 등 남해 바다에서 이 고품질인 이것이 출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파래 등의 해조류를 종이 형태로 얇고 넓게 펴서 말린 음식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기름에 발라서 구워 먹기도 하고 부각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네, 부각.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 체크의 주제는 고립 은둔 청년 54만입니다. 네. 네, 두문불출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을 보고 얘기를 듣고 또 알고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54만이요. 네네. 예. 2021년 기준 경남 김해시 인구가 딱 54만 명이고요. 경기도 안양시 인구가 56만 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 인구가 5만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네. 과천 시민의 10배 정도 되는 청년들이 고립 또는 은둔 상태라고 추산되는 건데요. 이 일부 언론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54만 명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고립은 외부적으로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내부적으로는 고립감 빈도 등에서 사회적 관계 자본이 부재하거나 부족하고 외출도 없거나 부족한 상황, 이걸 가리키고요. 네. 은둔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돼 있으며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번에 발표된 숫자는 은둔자만 헤아린 게 아니라 은둔을 포함한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을 추산한 겁니다. 그 13일 정부가 고립 은둔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국가 차원의 첫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대책은 어떤 겁니까? 크게 4가지 주요 과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발굴이고요. 고립 은둔 이 청년들을 이른 시간 내에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전담 지원 체계, 2024년까지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 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관리, 제도화, 이런 내용이고요.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연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찾아내서 지원하고 미리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은둔자들은 집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 자가진단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내년 4개 시도에 가칭 청년 미래센터를 설립해서 은둔 청년들을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일상회복 활동을 시도하게 돕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가족관계와 대인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경험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태껏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뭘 하겠다는 정책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 고립 청년 최대 54만 명, 이거는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라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원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추정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가 타인과의 교류 없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생활, 경제, 정서적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 없음이라고 모두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고립 청년은 2019년 3.1%에서 2021년에는 5.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규모를 인구 총조사에 적용을 하면 고립 청년은 2019년 약 34만 명에서 2021년에는 54만 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2023년 사회조사 통계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는데요. 제가 이 데이터를 직접 가공을 해서 고립 청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48만 7,253명으로 나타납니다. 이 정부 발표하는 이 계산하는 세부 조건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고립 청년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청년이 아닌데 또 고립 은둔 상태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전체 인구로 보면 2021년 기준 6.0%가 사회적 고립 상태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숫자로는 28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대구광역시 인구가 240만 정도니까 진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립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직 청년에 도달하지 못한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고립 은둔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거고요. 요즘에 나이를 가리지 않고 고독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고립 은둔 상태였던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13세부터 19세 미만인 고립 은둔 청소년은 18,797명으로 집계가 되고요. 60세 이상 고립 은둔자는 100만 명 정도 100만 명이요?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립된 학교 밖 청소년과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 은둔 청년에 관한 대책은 여태껏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고립 은둔 청년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유, 고립운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계기일까요? 굉장히 다양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번에 정부가 고립운둔 청년 2만 1,36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고립 또는 운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취업 준비, 실직, 퇴직 등 직업 관련 어려움 24.1%로 가장 많았고요. 예. 친구, 직장 동료 등 대인 관계 어려움 이게 23.5%, 그리고 관계 악화, 이혼, 사망 등 가족 관계 어려움 이게 12.4%,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등 건강상의 어려움 역시 12.4%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고립 또는 은둔이 시작된 연령은 20대가 60.5%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23.8%, 30대가 15.7%였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고립 은둔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스스로 선택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왜 도와야 되냐, 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도와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데 왜 그거를 그렇죠. 세금 들여서 밖으로 내와야 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 눈금이 모두 1하고 2밖에 없는 주사위였다고 가정을 해 보면요. 네. 근데 3 이상 나와야 득점할 수 있는 조건이다. 예.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주사위 던진 사람이 3 이상 획득하지 못하는 거는 그 주사위 던진 사람의 불운이거나 선택의 결과,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이 은둔자들은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실패 경험을 누적하고 지지체계에 의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제한되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자신을 가둔다. 뭐 이렇게 지금 학계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고립 은둔자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에 빈곤 문제가 부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돈을 안 버니까요. 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가족 해체, 중증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른 이 청년 고립 은둔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 손실이 연간 약 7조 원에 이른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연간 7조 원. 그리고 제때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이들을 일반 청년과 같은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할 경우에 소득, 지역 소비,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뭐 이런 많은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고립 은둔 청년들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나오나요? 이 고립 은둔 청년 2만 5,290명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활동을 물었는데요. 동영상 시청 23.2% 가장 많았고요. 온라인 활동 15.6%, PC 모바일 게임 13%, 이런 순서로 응답을 했는데 주로 돈이 안 되면서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도 굉장히 불안한데요. 하루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응답은 27.6%에 그쳤고요. 매번 식사 시 혼자 먹는다는 응답이 80.3%,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52.3%였습니다. 네. 위생관리도 잘 안 되고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응답이 15.8%, 목욕 및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하는 경우는 10.5%, 세수나 양치를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하는 경우가 4.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분이 66.3%, 대인 접촉이 두렵다, 지인 대면이 두렵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사 대상 고립 은둔 청년 가운데 75.4%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이 가운데 26.7%는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청년 평균 자살 생각률이 2.3%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일본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그 일본은 히키코모리를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아마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히키코모리 문제를 먼저 겪었단 말이죠.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일본은
이 15세부터 64세 인구 중 이 은둔형 외톨이를 14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건데 우리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먼저 찾아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 히키코모리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 당사자를 위한 지원과 함께 가족을 위한 단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기관, 보건기관, 아동복지기관, 시민단체 이런 것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 한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본과 비슷한 대책을 시험해 본 뒤에 효과가 확인이 되면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 고립 은둔 청년에 관한 사실들 확인해봤습니다. 부디 좀 효과가 있기를, 대책들이 효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좋은 집을 만들어가고 부와 운을 부르는 정리정돈에 대해 배워보는 마법의 정리정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이라 이 집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하려니까 귀찮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청취자분들 중에 옷 정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물건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큰 옷 정리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간 미학의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데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저희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걱정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예, 게? 좀 혹시 비 와서 늦을까봐 계속 깨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한 3개월 넘어가잖아요. 자주 불러주세요. 네. 습관이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 새해를 앞두고 집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대표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그 현장에 또 오늘 지금 방송 끝나고 이제 가야 됩니다. 청담동. 이렇게 멋있게 입고. 아, 이제 또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죠. 예, 그렇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이제 예. 연말 또 연초 되면 이제 정리해야지 우리 또 다이어트 결심하듯이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정답은 없고요. 각자의 방식대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정리해야지 마음 가졌잖아요. 일단은 좀 택배를 이제 조금 안 시키시는 거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리해야지 하고 저희가 가면은 택배가 이미 쌓여져 있어서 진짜 이거 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날 저희가 택배 뜯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이 정리를 하셔도 과연 유지될 수 있으실까? 그러니까 소비가 멈춰지지 않은 정리 정도는 저는 유지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것도 그쪽으로 갑니까 이제? 근데 이게 참 다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옷장을 열면 네. 입을 옷은 없는데 맞습니다. 옷장은 꽉 차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건. 정리를 안 하시는 분들의 모든 공통점이에요. 물건이 많은데 무엇이 많은지 모르니까 입을 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사게 되거든요. 예, 물건이 많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네. 예. 그 옷장 정리가 안 돼 있는 집들 보시면 어떤 게 좀 뭐랄까 눈에 확 들어온다 그래야 되나요? 문제가. 가장 많은 거는 물건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 안에 옷만 있으면 저는 그래도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쌀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휴지 넣는 분들도 있고 앨범을 막 쟁여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옷 이외의 물건들이 입이 많고요. 옷을 꺼내 입으셨는데 빈 옷걸이를 그냥 안 빼세요. 네, 옷을 이렇게 뺐으면 빈 옷걸이도 같이 빼서 놨다가 다시 옷을 걸어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먼저 가면 비닐, 세탁소 비닐 빼고 옷걸이, 빈 옷걸이를 빼는데 그것만 빼도 공간이 살아나요. 네, 그리고 옷걸이 사용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얇은 블라우스를 두꺼운 양복 옷걸이에 걸거나 오히려 양복은 세탁소 옷걸이에 걸거나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인데 그런 것들이 옷장 정리를 더 안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요즘 같은 때가 좀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겨울인데 비 많이 오고 갑자기 좀 약간 덥다고도 느끼고.
이럴 때 옷장 정리 더 힘들지 않나요? 네. 어떻습니까? 계절별로 이렇게 봄에 여름옷 뭐 꺼내고 여름에 또 뭐 이렇게 이걸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계절 옷을 사실 정장류는 항상 걸려 있거든요. 예. 근데 많은 그렇죠. 분들이 여름에는 겨울옷 넣어야지, 겨울엔 여름옷 넣어야지 이런 개념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맞지 않나? 정리를 예, 예.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집 옷장이 이만큼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에 여름옷이 이만큼, 겨울옷이 이만큼, 가을옷이 이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계절 옷을 내 옷장에 양만큼 걸을 옷을 걸고 서랍에 그 정도 양만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가지면 옷이 늘어나지 않는데 계절별 체인지를 하면 사실 그게 계속 옷을 늘어나게 만들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봄에서 여름으로 금방 가고요. 이번에도 가을이 거의 없었다고 거의 보거든요. 없었죠. 예, 예. 그러다 보면 가을 옷을 꺼내는데 겨울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냥 사계절 옷을 계절별로 바꿔야지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사계절 옷이 늘 걸려져 있어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옷을 계속 늘리는 걸 멈추셔야 돼요. 이게 그 정리 얘기가 아니라 듣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 뭐랄까요. 생활 패턴 모든 맞습니다. 것과 연결이 맞습니다. 있네요. 네네. 그렇구나. 좀 되게 좀 예, 지금 크게 놀랐어요. 체인지 하면서 무너지시거든요. 해야지 하면서 사실 안 꺼내고 귀찮으니까 또 사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대로 체인지를 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아니에요. 체인지 하시면 네. 들어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우리가 쇼핑 가면은 똑같은 걸 또 사는 거예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리하러 가시면 예를 들어 조금 혼잡한 집일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옷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많죠.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바지 검정 바지가 수십 개예요. 저희가 걸다 보면은 이게 이 바지랑 뭐가 다르지? 이 니트가 이게 뭐가 다르지? 그러면 궁금한 거. 그럼 본인은 네. 그걸 산 당사자는 알아요? 못 찾아서 또 산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못 찾아서 또 사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저는 왜냐하면 네.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검은색이 같은 검은색이 아니다. 맞아요. 물론 네. 살짝 약간 다르기는 한데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이거 입을 거 이거 입었어도 되는데 본인의 취향이 비슷하니까 결국 쇼핑 가면 비슷한 걸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거기서 저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본인이 똑같은 걸 또 산 적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면은 야, 우리 대표님이 놀라운 숫자인데 5천 가구를. 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참 이게 개인 정보라 좀 그렇긴 한데 네. 알아서 이제 잘 정리하실 거라 믿고요. 네, 정리 네. 전문가니까 이렇게 부자들의 집. 네.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네, 부자들 집에 많이 가고요. 지금 이제 연예인 집을 계속 오.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집의 평수도 크고 그럴 사실 것 같은데. 인테리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옷도 엄청 많을 것 같고. 네, 많아요. 근데 옷장만 이렇게 들여다 보면 사실 이 집이 연예인의 옷장인가? 이게 뭐 냉장고 안을 또 이렇게 보면 이 연예인 집의 냉장고인가? 사실 구분은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일반인들도 훨씬 옷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근데 연예인들도 사실 약간 달라요. 뭐 탤런트 계시고 가수. 뭐 가수도 있죠. 가수들은 당연히 행사 많이 가시니까 네. 파티복이 굉장히 좀 화려하죠. 많으세요. 네. 그리고 연예인들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팬분들이 선물을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추억의 물건과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사실 옷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직업인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또 나눔도 많이 요즘에 하시고요. 프리마켓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옷이 변동이 돼요. 일반인들보다는. 그러니까 양 자체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도 듣다 보니까 그분들 괜찮네요. 안 네. 버리고 네. 소중하게 생각하네. 네, 네, 네. 다행이네. 네. 자, 그러면은 맘 먹고 네. 예를 들어 이 방송 듣고 마음 먹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맘 먹고 오늘 옷장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대표님? 이제 옷장을 딱 여시고요.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옷장에 두지 말아야 될 물건을 일단 꺼내기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열어보시면 아마 눈에 뜨이실 거예요. 지저분하니까 일단 옷장 넣고 문 닫아서 거기 화장지부터 앨범부터 책도 있는 경우도 있고
쌀 넣으신 분도 계세요. 넓으니까. 그럼 그런 걸 먼저 빼내시면 되고요. 사실 옷장 정리 안 하시는 것도 안 하시는데 청소도 안 하세요. 저희가 가보면 옷장 안에 먼지가 가장 사실은 많아요. 근데 옷장이 여러 개인데 이걸 다 어떻게 해? 이렇게 막막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걸린 옷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걸린 옷부터. 네, 옷이 걸려져 있고 그 밑에 항상 옷이 쌓여져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서랍을 먼저 시작하시거나 옷이 선반에 접혀져 있는데 그걸 꺼내시면 감당이 안 되세요. 일단 걸려진 옷부터 남편 옷, 내 옷, 뭐 아이들 옷이 있으면 사용자별로 일단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옷이 막 걸려져 있을 거예요. 뭐 네, 코트, 네. 뭐 자켓, 반팔. 그러면 남편분의 옷은 이쪽 칸, 내 옷은 이쪽 칸, 아이들 옷은 이쪽 칸. 그거 분리하시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일단 나누기부터. 사용자별로 나누기 먼저 하셔야 돼요. 사용자별로 네네네. 나누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죠. 분류는 코트류, 패딩류, 밍크류, 뭐 세무류, 뭐 자켓류 이렇게 계속 세분화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버려야 돼. 옷장문 열면서 버려야 돼. 이거를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요 현상이 반드시 와요. 버려서 정리를 하신 요요가 분들은 거기도 있습니까? 네, 예. 버려서 정리. 갑자기 많은 양을 확 빼시면 그날은 깨끗해졌는데 어떤 생각을 갖냐면 버려서 깨끗해졌어. 그러면 다시 채우게 채우려고.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정리라는 건 결론 재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재고 내가 무엇을 가졌지? 자켓을 몇 개를 가졌지? 검정 자켓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구나. 그러니까 정리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제가 검정색 좋아하시네. 제가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 취향을 어쩌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검정색을 샀구나. 많이 샀는데 네. 자기 취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 약간 공주풍이다. 제가요? 아닌데. 그럼 공주풍의 옷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여주면 어떻게 반응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래요? 나 몰랐네 이래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색깔 취향도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고객님 혹시 직업이 강사세요? 자켓이 이렇게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야, 네. 그렇구나. 야, 근데 이게 재고조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이거 재고조사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멈추고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자기의 소비 생활도 알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사놓고 안 입었었는데 이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걸 왜 샀지?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때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때 이걸 왜 샀지? 약간 옛날 생각을 자꾸 하시면서 돌아보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정리정돈이 사실 단순히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면서 다시 새로운 걸 채우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게 꼭 쇼핑 아닙니다. 그럼요. 네, 순간 네, 오해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다 꺼냈고 분류했고 재고조사 이제 했어요. 네. 근데 아직 이제 다 널브러져 있는 상태일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막막한데. 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거는 옷과 사실은 선반에 두어야 될 옷과 서랍에 들어가야 할 옷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개념은 어떠냐면은 자꾸 옷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안 입는 거, 잘 입는 거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 입으면 언제까지 안 입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있죠. 그건 괜찮죠. 임산부기 때문에 사실 작아진 옷은 못 입기 때문에 별도로 빼놓는 건 괜찮은데 보통 사람들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안 입는 거, 잘 입는 거로 옷을 자꾸 나누세요. 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 예. 옷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잘 입는 건 요거니까 양이 적어 보이거든요. 그럼 다시 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입는 거 잘 입는 거가 아니라 그냥 자켓은 자켓인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정리하거든요. 자켓은 계절 상관없이 자켓인 거예요. 여기서 여름, 봄 뭐 이렇게 쭉 그게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자켓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벌써 여기서 물건을 그만 사야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꾸 잘 입는 거, 안 입는 거. 이 방에는 잘 입는 거고요. 저 방에는 안 입는 거고. 이렇게 자꾸 개념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자꾸 채워지거든요.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안 입는 걸로 해버리니까 정리할 때 버려버리는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아이템 종류별로 구분을 하시고 네. 사실 모든 게 결국은
계속 분류의 과정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계속 분류하는 과정을 갖고 나서 거는 옷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더는 네. 못 걸어. 그럼 네. 이제 접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접는 것도 서랍에 넣을 때와 선반에 넣을 때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선반에 넣을 때 이렇게 쌓게 되는 거예요. 네. 쌓놓게 되면 꺼낼 때 흐트러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문가들은 세로 수납, 세워서 뭔가 바구니든 박스든 세워서 보관해 주세요. 대신에 가장 중심은 2선반에는 니트인데 폴라만, 2선반엔 니트인데 V넥만, 2선반에는 니트인데 라운드만, 이런 개념이 확실히 선반과 선반에 딱 이게 구분이 되면은 섞이지 않는데 보통 분들은 일단 접기부터 하세요.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아니 너무 와닿아서 그래요. 저의 행동들. 예, 접기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아시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면 어디가 찾지를 못하죠. 네. 그러면 또 흐트러.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리하면 뭐해. 2, 3일도 못 가. 정리해봤자 소용없어. 뭐 저렇게 예쁘게 저분들 뭐가 중요해. 어차피 흐트러질 건데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보통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되게 와닿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옷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공간에 맞춰서 네, 네, 하면 될 것 같고 옷 외에 이제 속옷이나 양말, 머플러, 장갑, 모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속옷 양말 정리할 때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새 속옷 새 양말을 그렇게 많이 구비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지 보면 새 양말 새 속옷의 영역이 또 따로 있고요. 또 지금 쓰는 게 새 것의 영역. 네, 또 있어요. 있는데 팬티나 이 양말 같은 거를 너무 많이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5, 60개 이상 막 100개 꺼내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날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입고 저거 한 번 입으니까 이게 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양을 딱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빨고 계속 입으니까 금방 해져요. 그러면 그걸 버리고 다시 사서 채우면 새 것에 여유분이 없는데 이분들은 새 분의 여유분이 이만큼 또 있고 지금 입는 것이 거의 100개, 50개 양이 있으니까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을 너무 많이 꺼내두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양을 그리고 많이 꺼내두지 마라? 그리고 이걸 접었을 때 사실은 요즘 SNS 많이 보시니까 접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접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속옷의 양말의 종류의 구분이거든요. 양말도 왜 골프 양말과 그쵸. 뭐 축구 양말과 짧은 양말. 정장 양말과 캐주얼 양말과 페이크 양말과 종류가 굉장히 너무 많죠. 많아요. 네. 그럼 그것을 구획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접는 방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양말이 또 다 섞여요. 접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류예요. 종류. 그래서 그 구획을 쇼핑백이 됐든 바구니가 됐든 상자가 됐든 딱딱 구분을 해서 이 수량을 제한하셔야 되는데 이게 많다 보니까 열심히 접었는데 서랍 하나에 다 섞이는 거예요. 그것도 찾다가 또 섞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접으니까 접어놓으면 이게 정장 양말이었던지 이게 발효 양말인지 헷갈리니까 또 섞이는 거예요. 제가 왜 웃냐면 보통 저는 그렇거든요. 양말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어딨지? 네. 이러거든요. 가족 양말을 또 한 군데 모아서 아내 남편이 또 가족 양말이요? 같이 신으시는 거긴 더 분들도 심각할 계시대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뭐가 문제냐면 너무 많은 양말, 너무 많은 속옷을 꺼내 두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접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획을 꼭 나눠서 소품도 여기는 뭐 얇은 머플러, 여기는 좀 두께가 있는 머플러, 여기는 완전 뜨개로 이렇게 하면 여기를 쓰고 여기를 꺼내는데 하나의 소품으로 다 한꺼번에 넣으세요. 그러면 또 쓰면서 섞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옷장 정리를 하면요. 네. 하면서 이게 진짜 되게 철학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 맞습니다. 자신 계속 돌아보게 되고 이 부자 되고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네. 의미를 좀 갖게 되나요? 사실 옷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를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옷은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이 먹을수록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이거다라기보다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옷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옷을 약간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개념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옷을 그래요? 구매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옷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옷을 사는 거예요. 사면 풀리나요, 근데? 근데 그러니까 뭐 한 며칠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옷을 사는 거는 거짓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것은 일주일짜리다. 명품을 사면 일주일 동안은 내 거짓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저는 그래요. 뭐 옷을 많이 모으시는 분도 있고 책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지 내가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멋있게 꾸미려고 옷을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싸니까 뭐 그냥 저렴하니까 뭐 언젠간 입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휴양지 가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라는 기획이 없이 그냥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 어떤 분이 입었는데 되게 멋져. 이래서 그냥 구매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옷이라는 건 옷을 구매하는 행동보다는 그냥 나의 사고방식, 나의 그런 게 다 생각 이런 게 들어있어서 사실 옷을 그냥 산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분이 단순히 옷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이분이 뭔가 여기에서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하고 뭐 소비 스트레스 낭비하고 있다. 그런 거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옷을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 보면 의외로 책이 많지 않아요. 네, 좀 저는 그런 소비 패턴만 보면 이분이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자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주의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패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맞아요. 네, 농담이고. 네. 예. 뭐 어떤 말씀인지 너무 알 것 네. 같아요. 예. 그 정리가 이제 잘 됐어요. 네. 예, 아주 이제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옷이 많나요? 이렇게 저에게 오히려 되려 물어보시는 저 분들이 궁금하기도 계세요. 해요. 네, 네. 제가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옷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옷장의 수납 양인 것 같아요. 내가 25평에 사시는 분, 30평에 사시는 분, 50평에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만큼 뭔가 소유를 해야지만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옷장을 열었는데 옷을 이렇게 빼야 돼요. 네. 근데 너무 많이 걸어서 옷이 안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꽉 채워져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이제는 좀 줄일 때가 됐나 보다. 또 뭔가 정리를 했는데 뭔가 또 옷이 늘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걸잖아요. 그럼 이제는 뺄 시기가 됐구나. 자꾸 뭔가 뭐 식탁 의자 위에 소파 위에 화장대 위에 옷이 자꾸 쌓이면 이제는 뭔가 옷을 뺄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인식을 하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비가 절제되지 않은 정리 정도는 절대 유지가 안 돼요. 하나 사고 하나 빼세요. 전문가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사계절 동안 안 입은 거 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정리정돈이 제대로 됐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잘 사는 것과 연관이 있네요. 그럼요. 예, 정리정돈은 네. 소비고. 그럼요. 소비가 소비는? 멈춰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시간입니다. 사실 24년도 키워드가 분초 사회, 분초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 시간의 중요성을 요즘에 굉장히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꼭 성공하신 분만 아니라도 우리는 왜 정리해야 되는가? 물건을 찾느라고 낭비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또 옷을 검색해요. 저희 쇼핑하잖아요. 가서 구매를 안 해도 뭐 인스타 뭐 유튜브 막 들어가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요. 사실 있는 옷만 충분히 입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가 멈춰진 그 정리 정도는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소비를 먼저 멈추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시간도 낭비되지 않고 당연히 돈도 낭비되지 않죠. 사실 정리 정돈 한다고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부자 돼요 이게 아니라 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가 또 없어지고 당연히 소비 사실 옷을 구매하는데 돈이 굉장히 낭비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에너지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네, 마법의 정리정돈. 오늘은 정리정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미학의
정희숙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김이었습니다. 8215님, 6298님, 2113님. 저는 기름 바르지 않고 구워서 간장에 찍어 먹어요. 비릿한 맛이 끝내줍니다. 많이 하시군요. 전 뭔지 압니다, 이거. 네, 0808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라디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폭설 대비, 폭우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